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는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주도하는 그 랠리에 항상 편승한다는 점입니다. 올해 비트코인 전망이 좋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알트코인도 그 영향을 받아서 많이 약진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올해 비트코인 전망을 한번 들여다보죠. 올해 비트코인 전망은 기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은행이 좀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은행입니다만은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ETF 시장에 많으면은 1,000억 달러, 적으면 한 500억 달러 정도가 유입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랜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즉 우리 돈으로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20만 달러, 즉 2억 6천만 원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디지털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매트릭 스포츠사는 아주 수치까지 꼭 집어서야겠는데 올해 4월 달에 비트코인 가격이 64,140달러에 달성한 뒤에 연말에는 12만 5천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우리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ETF 시장에 비트코인 ETF에 자금이 몰리면 멀리 봤을 적에는 ETF 자금의 1% 내지 3% 정도가 유입된다고 가정하면 여기에 1,000억 달러 내지 3,000억 달러 규모가 들어올 전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들어오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급등할 수 있는 거죠. 자,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도 올해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하고 내년에는 15만 달러, 한 2억 원까지 이제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 즉 이러한 각 기관의 전망치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평균을 내봤더니 인공지능이 낸 평균은 1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 정도 간다라고 AI가 전망을 하고 있고, 구글의 바드도 5만 달러에서 12만 달러 사이를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트코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알트코인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많은 알트코인을 분석을 한다는 건 사실상 물리적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는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주도하는 그 랠리에 항상 편승한다는 점입니다. 즉 올해 비트코인 전망이 좋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알트코인도 그 영향을 받아서 많이 약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각 기관들이 올해 암호화폐 시장을 전망을 하면서 내놓은 트렌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인공지능, 게임파이, RWA, 자산 토크나, 그 다음에 데핀, 즉 탈중앙형, 분산형, 인프라, 하여튼 이런 것들이 올해 트렌드가 되면서 이 테마별로, 즉 트렌드별로 이 1등 코인에 투자하려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트코인을 한 80% 담고 한 이더리움을 20% 담는, 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위주의 투자
어떤 관행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틀립니다. 우리나라의 거래 비중을 보면 비트코인은 한 9% 정도, 이더리움이 한 2% 정도 되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에 많은 거래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변동성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많은 기관들이 내놓은 올해의 전망 보고서나 예측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공통 분모들, 즉 이러한 테마별, 트렌드별 그런 1등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자, 올해의 암호화폐 시장의 트렌드를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올해의 화두는 사실 이더리움과 레이어 2 코인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더리움이 지금 6단계 업그레이드를 구상하고 있으면서 이 이더리움 2.0 프로젝트라고 보이는 이 6단계 업그레이드를 마치면 지금 기존의 이더리움은 초당 한 20건 정도를 처리했었는데 지난해에 1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작업 증명을 지분 증명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롤업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이게 초당 한 6천 건까지 빨라졌는데 올해 2월 달에 실행되는 탱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거를 초당 10만 건까지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되면 지금 비자의 처리 속도가 초당 한 2만 4천 건 되는데 비자보다도 훨씬 더 빠른 처리 속도를 실행하게 되면서 레이어 2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지금의 100분의 1 정도로 싸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특히 2017년 같은 경우 NFT라거나 DeFi라거나 하여튼 메타라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구동되면서 과부하가 걸려서 처리 속도도 늦어지고 수수료도 굉장히 비싸졌었는데 이제 이런 게 해소가 되면은 올해는 이더리움과 여기에 수혜를 받는 레이어 2에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공통적인 이게 관심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지만 주목되는 레이어 2 코인으로는 여기에 지금 제가 써놓은 거 아비트럼, 옵티미즘, 폴리곤, 이미터블 X, 스타크넷, 루프링, 베이스, GK싱크, 인젝티브 이런 것들이 레이어 2 코인입니다. 자, 그럼 이더리움 발전 방향, 즉 향후 2년에 걸쳐서 실행될 업그레이드 내용은 요거는 제가 자료로 대여하겠습니다. 요건 자료를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의 관전 포인트는 레이어 1 코인과 레이어 2 코인 간에 이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는 솔라나하고 아발란체 즉 레이어 1 코인들의 해였습니다. 즉 솔라나 같은 경우는 역사 증명이라는 방법과 위인 지분 방식으로 처리 속도를 굉장히 이제 단축시킬 수 있었고 그 외에도 솔라나는 한 8가지 기술적 방식을 도입해서 초당 한 6만 5천 건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속도를 향상시켜서 이게 지난해 소비자들과 투자자들한테 잘 먹혔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이 워낙 처리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다 보니까 이제는 투자자들이 처리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싼 솔라나나 아발란체 쪽에 관심을 갖고 지난해 아발란체가 한 1100%, 솔라나가 한 350% 정도 이제 성장을 했죠. 가격이 올랐죠. 그런데 사실은 초당 6만 5천 거래라고 해서 이게 다 보통 때 시연되는 건 아니고 보통 때는 이것의 한 20분의 1 내지 30분의 1 수준인 보통 초당 한 2-3천 건 정도를 처리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비자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코인과 토큰의 차이를 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2015년에 이제 나타나면서 자기의 소스를 다
오픈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하고 누구나 이더리움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살짝 바꿔가지고 쉽게 토큰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위에서 구동되는 이런 토큰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자체 메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코인이라고 부르고, 이 코인이 갖고 있는 메인넷 위에서 구동되는 DApp들을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즉 코인과 토큰의 차이는 메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로 분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ERC20이라는 프로토콜 위에서 이렇게 DApp을 생성하게 해가지고 그 위에 토큰들이 구동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스마트 컨트랙트만 약간 변경해서 토큰을 만드는 건 생각보다는 굉장히 쉽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30분만 해도 토큰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해 솔라나가 강세를 보인 이유를 보면 우선 처리 속도에도 있지만 수수료가 이더리움 같은 게 평균 수수료가 한 2.5달러 정도 됐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과부하가 될 경우에는 심지어는 11달러, 더 심하면 한 15달러 이상까지도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평균 수수료가 0.00025센트에 불과, 그러니까 1센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0.02센트 정도 되나요? 아주 싼 가격에 솔라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솔라나 생태계가 점점 커지면서 솔라나의 가격이 이렇게 급상승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솔라나가 많이 올랐다고 그랬지만 과거의 시세에 비해서는 아직 턱없이 낮은 수치에 와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솔라나가 많이 올랐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FTX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솔라나가 컸고, 그 당시에 유명 벤처 캐피탈들이 솔라나에 투자를 많이 해줘가지고 당시에 솔라나가 아주 전성기를 가졌던 적이 있는데, FTX가 망하면서 솔라나도 힘을 잃어서 자그마치 그때 시가총액이 20분의 1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랬던 게 한 13,000원까지 떨어졌던 솔라나가 작년에 한 15, 16만 원까지 오르고 지금은 뭐 한 13만 원 선에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난해에는 한마디로 이제 솔라나의 해였습니다. 그런데 솔라나가 이렇게 잘 나간 데는 솔라나가 다른 코인에 비해서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가 가장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솔라나는 개발 편의성을 늘려서, 즉 확장성의 강점을 갖고 있는데, 즉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수많은 DApp들이 솔라나 생태계에서 개발을 쉽게 해주는 이런 데 주력했습니다. 즉 이렇게 확장성을 늘린다는 개념은 사실은 탈중앙화나 보안성을 좀 잊어버렸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솔라나가 채택한 역사 증명이나 위임 지분 증명 같은 게 이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이 또한 단점으로도 직결이 됩니다. 우선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는 디도스 경우에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져가지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한 8번 정도 먹통이 됐었죠. 사실 암호화폐에서 먹통이 된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인데, 지금 워낙 이더리움의 처리 속도나 수수료가 비싸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라나 쪽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확정성을 늘리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쉽게 하다 보니 이게 해킹에 약합니다. 그래서 보안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위임 지분 증명 같은 거를 쓰다 보니까 탈중앙화에도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상위 30명의 검증인들이 전체 지분의 지금 3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이 어떤 중앙화되고 있는 구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라나가 지난해 바이럴 마케팅 같은 걸 굉장히 잘했어요. 지금 마케팅 전략이 뛰어났습니다. 생태계를 지원하면서 예를 들어서 봉크 같은 민코임을 밀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봉크의 수익률이 자그마치 7,900%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이런 거를 보고 지금도 제2의 봉크를 찾기 위해서 마치 사막에서 바늘 찾는 그러한 새로운 민코인들 찾기에 나섰는데 아발란체 같은 건 또 이걸 이용해서 요번에 민코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1억 불 정도를 자기 생태계의 민코인들을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지금은 아발란체 민코인들이 지금 또 뜨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즉 새로운 스토리텔링, 내러티브 같은 거를 만들어내면서 분산형 물리적 인프라라고 불리는 대핀 쪽 프로젝트에 새로운 시도들을 하면서 이쪽에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이브 매퍼라는 거는 보통 승용차에 달려있는 그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특별한 장비나 손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글 지도와 같은 그런 지도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러한 시도인데 나름대로 지금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솔라나 창업자들이 퀼컴 출신들입니다. 즉 퀼컴 출신들이라는 얘기는 이들이 휴대폰을 만드는 그런 IT와 휴대폰 업계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솔라나를 만들면서 이 사람들의 시각은 사실은 이랬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도 분명히 인터넷 기술이나 IT가 걸어왔던 길, 즉 휴대폰이 걸어왔던 길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즉 인터넷이 가졌던 많은 문제점들을 블록체인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풀어나가야 될 거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과거의 인터넷이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그 다음에 비용도 비쌌습니다. 즉 이들이 초점을 맞춘 것도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이 걸어왔던 그러한 속도 지연의 문제라거나 사용료의 문제 같은 걸 발생할 텐데 거기에 자기들의 핵심 기술을 집중해서 자기들은 확장성을 치고 나가겠다라고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적중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퀄컴에 있을 때 만들었던 휴대폰 퀄컴이 우리 SK 기아하고 합작을 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CDMA 휴대폰을 만들었던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 휴대폰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샤가 휴대폰이라는 걸 만들어서 처음에는 고전을 했습니다만 이게 지난해에는 완판이 됐습니다. 그 완판을 시킬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사가 휴대폰을 사면은 거기에 봉크 민코인을 껴줬어요. 근데 휴대폰 가격이 예를 들어서 599불인데 사가를 받으면 거기에 딸려오는 봉크 코인은 자그마치 799불어치의 봉크 코인이 딸려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휴대폰을 사고 수익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낳음으로써 지난해 그 안 팔리던 휴대폰이 완판이 되면서 앞으로 사가2가 나오면서 지금 예약 판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하면서 지난해 이제 솔라나는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아발란체는 자산 토큰화 사업을 주도하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의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난주인가 아발란체가 초당 10만 건 거래되는 업그레이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2분기에 실행시키겠다고 하는데 만약 아발란체가 초당 10만 건의 그 업그레이드를 성공시키면 솔라나를 앞서서 세계 최고 속도를 구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레이어 코인들 밑에 있는 거를 잠깐 한번 들여다보면 레이어 코인들이라는 건 사실은 레이어 1 코인들의 어떠한 그 처리 속도나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어 1 코인 바깥에 들고 나와서 이 거래 처리, 즉 연산은 다른 체인에서 하고 그 결과만 이더리움 그 블록체인에 올려서 하는 게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플라스마나 발리디움 이러한 그 레이어 2 코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측에서 생각할 적에는 저들이 과연 바깥에서 연산 처리를 하면서 저걸 제대로 검증한 건지 여부를 자기네들이 직접 관리 감독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검증할 적에는 그거를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올려서 해라라고 해서 그 온체인 기술을 쓰라고 해서 나온 게, 그 다음에 이 옵티미스틱 롤업이라는 기술과 GK 롤업이라는 기술입니다. 즉, 이 얘기는 바깥에서 처리했어도 이거를 번들로 만들어서 뭐 100개면 100개 단위로 다시 블록체인,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가져와서 최종 검증을 하는 이런 단계를 의미합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표가 이제 그걸 얘기해 주는 건데요. 즉, 플라스마나 발리디움은 오프체인에서 연산 처리하고 검증을 다 했었는데, 그 다음 이거를 온체인으로 올리라고 하니까 그때 나온 기술들이 옵티미스틱 롤업 기술과 GK 롤업 기술이 이제 나와서 지금의 대세는 이 롤업 기술을 갖고 있는 레이어 코인들이 대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그래프를 좀 눈여겨봐 주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들이 알트코인이 나올 때마다 일반인들은 그 코인들의 자세한 분석을 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 참고할 수 있는 게, VC들이 그들이 새로 나온 알트코인 계획에 대해서 투자를 할 적에는 그들은 돈을 몇백만 달러, 몇천만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전문적으로 그 코인의 성장성이나 가능성을 검증을 하면서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VC들이 얼마만큼의 투자를 해줬느냐가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알트코인에 대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한 2, 3년 전에 시행됐던 이런 레이어 2 코인에 대한 펀드레이싱에서는 그 당시 가장 많은 투자금을 모은 게 이 이미터블 X 코인하고 옵티미즈 코인입니다. 이때 이미터블 코인이 한 2억 달러의 투자금을 모았고, 옵티미즘이 한 1억 5천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벌어진 레이어 2 펀드레이싱에서는 이 인젝티브 코인하고, 이 글자가 적어서 제가 보이지 않는데, 이때도 한 2억 달러를 모집한 코인과 한 1억 5천만 달러를 모집한 코인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즈음에 같이 시행됐던 이런 코인들 중에서 가장 투자 자금을 많이 모은 코인들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